예, 안녕하세요. 이변일대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뭐 성범죄 사건, 마약 사건, 교통사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는 뭐 성범죄에 포함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좋은 결과 도출했습니다. 본 사안처럼. 예, 그래서 이제 뭐 요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결국엔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기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건 아니지만 성매매로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이후 통지서 보시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죠. 그리고 이제 기소유예 나왔죠.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성매매 업소에 연락한 뒤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OP 성매매라고 하죠. OP라고 하죠. 이후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경찰 역시 A씨의 성매매 횟수를 확인한 뒤 A씨의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 이끈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반성문, 정식화 진료 내역서, 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증, 그 다음에 탄원서, 그 다음에 준법서약서, 성매매 근절 서약서 등 여러 양형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정식화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법서약서, 성매매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하나요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론 의견서를 제출했죠, 수사기관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와 달리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기소를 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매매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소되어 성매매 전과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굉장히 많았으나 초기부터 제대로 된 진술 방향을 설정한 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됐냐면 우선은 수사 통보를 받은 다음에 클라이언트 분께서 잘 판단하셨던 게 자신이 성매매 횟수가 많으니까 바로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수사 전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 사안에서 말씀드린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리 의견서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의견서를 보고 조사를 하니 뭐 혐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정황들도 판단이 되니까 좀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성매매 혐의 인정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조사를 잘 받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도 제가 여러 양형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저도 주장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성매매 혐의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랑 분위기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평생 성매매 전과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 사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잘 대응해가지고 기소유예 나왔죠. 기소유예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검사가 한번 봐주는 거죠. 기소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 전과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전과가 있는 거랑 전과가 없는 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좋은 결과 도출해낸 만큼 본인이 판단했을 때 성매매 혐의 받고 있는 경우 좀 그래도 횟수가 여러 번 되고 좀 불안하고 이러시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는 마치겠고 이하에서는 형사사건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 어떤 변호사님이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돼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면 1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뭐 좀 강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